길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사람이 이미 걸어간 탄탄대로고, 다른 하나는 인정이 드문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의 선택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시밭길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범생을 좋아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을 잘 따르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에 복종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모든 절차와 규약을 잘 따르고 모범 시민의 길을 걷죠. 주변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호평이 잦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 사회적 편차가 낮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사회와 강자들이 살게 한 온갖 허들들을 거리낌 없이 넘나듭니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목숨처럼 지켜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모범생이라는 말은 듣지 못해도 탁월한 성취를 해내고, 마지막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죠. 우리 사회와 강자들은 타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프로토콜은 의무, 절차, 규약 이런 것을 아우르는 말이죠. 사회는 절차와 규칙을 전부 따르라고 요구하지만 모든 것을 착실히 따를 경우엔 오히려 불행한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것은 반항아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난잡한 규칙들을 과감하게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한 가지 재밌는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 초원에는 스프링벅이라는 초식 동물이 있어요. 식욕이 왕성한 스프링벅은 보통 무리를 지어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지나치게 불어나면 앞서 있는 스프링벅들만 이제 풀을 독차지하게 되죠. 뒤처져 있는 스프링벅들은 추월하기 위해서 달리게 되고, 앞에 있는 스프링벅들도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달리게 됩니다. 수백 마리가 어느샌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저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강이나 절벽에 떨어져서 집단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포장된 도로 위를 그냥 좀비처럼 집단으로 걸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자원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추월하기 위해서 미친 듯한 경쟁을 펼칩니다. 제한적인 자원을 두고 아귀다툼하는 꼴이죠. 사회가 지정한 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폭주하다 보면 좌절의 절벽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미래가 불보듯 뻔한 포장도로를 보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비포장도로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은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봤더니 무릉도원이 펼쳐지기도 하죠. 그러니 남들이 정해놓은 절차와 규칙 같은 한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토콜을 이겨낸 영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고르디움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고르디아스의 매듭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되죠. 고대 고르디아스 왕은 자신의 수레에 신전 기둥에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한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죠. 그 후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해버립니다. 야심이 넘치는 알렉산더도 매듭을 풀려고 시도는 했는데 결국 풀지 못했죠.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칼을 꺼내서 그냥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예언대로 아시아의 패자가 됐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매듭만 풀면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신의 예언이 있었으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푸는 법을 계속 고심했겠죠. 게다가 당시에는 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칼로 내리치면 깨끗이 정리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매듭을 푸는 것과 베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알렉산더 대왕도 매듭을 푸는 것에는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신의 예언을 따르지 않고 불경하게 매듭을 훼손시켰을 때 신에게서 내려오는 죽음의 저주와 분노가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그걸 끊는다는 상상을 아예 할 수 없었던 거죠.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세상에 대해 아직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신은 너무나 위대하고 입에 함부로 올리는 것조차 좀 불경스러운 어마무시한 존재였겠죠. 중국의 황제를 다른 말로 천자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해서 천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신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신에게 허락을 받으면 천하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위대한 신의 명령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발상이나 행동을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달랐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가 칼로 매듭을 내리쳤던 거는 신에게서 내려오는 분노나 저주조차 난 개의치 않는다, 이런 강력한 신념과 내가 나의 운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고 모든 프로토콜을 뛰어넘어서 세계의 패자로 우뚝 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알렉산더 대왕조차 한 수 접게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당시에 견유학파, 개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본능에 따라 자유롭게 살자는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었죠. 그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부와 권력에도 전혀 흥미가 없는 무소유의 끝판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번에 명성을 듣고 찾아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한테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나에게 말해다오 이렇게 질문했고, 디오게네스는 그저 햇빛만 가리지 말아주시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한 이제 부하들이 디오게네스를 단숨에 처치하려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부하들을 말리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대륙을 제패한 패왕인 알렉산더가 한량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삶을 동경한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당시 대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고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은 파리를 때려잡는 것보다 쉬웠을 거예요. 궁전에는 세상 모든 보물이 가득 차 있고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누렸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야말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는 끝판왕인 겁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신념을 거리낌 없이 주장한 거죠. 신의 위엄이라는 막강한 프로토콜을 깨고 제왕의 자리를 차지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뜻조차 대항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오히려 더 인정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강자들은 프로토콜을 깨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강자로 여기게 되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을 제대로 발견해 내시고 제대로 또 하나씩 깨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튼튼한 울타리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또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